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토지생의 캔들! 빠시엄마, 내 친구가 유튜브에서 엄마를 보고 구독을 눌러줬대. 우와, 고맙네. 근데 아직은 토지에 관심이 없을 텐데 구독을 눌러줬어요? 엄마, 내 친구가 커서 땅을 살 수도 있잖아. 그런가? 그럼 텐디가 친구한테 투자에 대해 아주 잘 알려줘야겠네? 엄마, 내 친구들은 나한테 맡겨. 내가 투자는 이런 것이다. 잘 알려줄게. 미래 강남 복부인들 되시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토지쟁이 빠시기의 조영식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고객님들 질문하시는 내용을 제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화폐 개혁에 관련돼서 질문하시는 분이 좀 많았어요. 자, 그렇다면 화폐 개혁이 내가 되든 안 되든 이제 자녀를 위해서 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가정하신 분들의 제가 상담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자녀를 위해 투자를 해놓으시는 거는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대학을 가려면 10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적금을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에 맞게 저는 땅을 사놨거든요, 아이 이름으로. 그게 맞을까요? 어떤 게 10년 뒤에 이 아이한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문하시는 우리 고객님도 상담하신 건도 아이를 위해 저렴한 이렇게 땅을 사두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돈이 땅속에서 자라서 나중에 될 수 있는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두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고객님께서는 사실 상담할 때 산이나 임야나 논밭 중에 저렴하고 나중에 뭐 전기도 들어올 수 있고 또는 거기에 뭐 풍수를 보고 와 자기만의 기준들이 사실 다 있더라고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고 예를 들어 투자를 한두 번 해보셨다면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딱 두 가지를 깨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토지 투자를 하셨을 때는 도시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땅에 투자를 해놨을 경우에 신도시도 됐고 또는 혁신도시도 됐기 때문에 그러한 땅을 투자해서 도시화가 팽창되면서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신도시로 개발되는 부분이 굉장히 도시화가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한 90% 이상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땅을 사서 용도 없는 논밭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빠시기는 용도 있는 땅, 내가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땅에 투자를 해 놓으시라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용도 있는 땅은 어떤 건지 전편에 제가 새만금 투자 정리라든지 그런 내용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또 한번 봐주시고요. 화폐 개혁 하시면 그냥 여러분들께서 긴장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투자하셔야 될 건지. 자, 일단 화폐 개혁이 된다. 벌써 심리적으로 느낌이 이거 좀 압박이 오거든요. 자,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진 않는다고 하지만 느낌상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소비가 증가하고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 1,000원이라는 단위가 1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착시 현상이 일으켜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제일 느낌이 이제 물가 상승에 인플레이션을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실물 자산, 부동산이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어떠한 기회든지 위기든 그걸 내가 이용한다면 기회가 투자자들한테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디노메이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효과는 금융거래의 간편화를 일으키고 또 지하 경제의 부분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양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작용입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께서
옳은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로 인해 부동산에 투기 자금이 사실 불안하기 때문에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없어서 못 쓰시는 분도 이제 생기는 거고,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경제 자체가 불안한 심리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 사실 이제 가지고 있던 자산이 있는 분들은 부동산의 투기 심화가 이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는 투기 안 할 거야 라고 단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투기라는 부분, 투자라는 부분 같다면 같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나만 뒤처진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나는 경제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투자는 그래서 이제는 기본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이용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이런 효과 부분을 이용한다면 여러분의 수입 부분이 나중에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협회 개혁이 일어난다고 해도 본인들의 월급, 이 수입만큼은 바뀌지 않습니다. 500만 원 받던 월급이 어떻게 됩니까? 5,000원이라고 표시돼서 통장에 들어오는 거죠. 내 월급은 바뀌지 않지만 쓰는 심리가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그로 인해서 그걸로 적금하고 투자하지 않는 분들은 생활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제가 짚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 투자를 하셔라.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투기적으로 어떤 로또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위기일수록, 그리고 이런 부분이 불안할수록 가장 안전한 투자, 이왕이면 그래서 토지 투자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토지 투자만큼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땅값만큼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산이나 임해라도 사놓으려고, 논밭 이런 싼 거라도 사놓으려고 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전편들을 보시고 이왕 5년 수익, 10년을 바라볼 걸 5년 안에 수익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을 본다면 용도 있는 땅을 보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투자해놓은 땅이 이렇게 돈이 될 수 있는 땅들에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옳은 투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토지생이 빠시기 오늘 여러분들 질문하신 내용으로 한번 제가 다뤄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제게 질문 남겨주시고요. 또 제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구독 더 눌러주시면 제가 힘을 얻고 더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시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